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리님. 네. 이거 어떻게 되신 거예요? 군대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됐어요, 상황이. 아니, 처음에 네. 상패 도둑이라고 필명이 있길래 정말 상패를 뺏으실 만큼의 실력이 되시는 것 같다 아, 생각하고 뭔가 연락드리려고 하니까 네. 뭔가 낯익은 번호가 이렇게 있길래 보니까 캐리님이신 거예요.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좀 되신 거예요? 2차 대회 때 네. 1위를 1800% 정도 하시다가 갑자기 군대 가셔야 돼서 가셨잖아요. 네네. 예. 매매를 다 하지 못하시고 맞아요. 어떻게 되신 거죠? 저도 이제 아파서 병원을 가보니까, 예. 이제 많이 심하다고 그게 딱 이제 전역을 해야 되는 그 기준치를 넘으셨다고 말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병원에서. 정확히 어디가 아프신 거죠? 아, 저 허리 디스크요. 아이고, 진짜 아프셨겠네요. 네. 그래서 갔더니 전역을 예. 해야 된다라고 하셔서, 아니, 전역을 할 정도의 디스크가 터지려면 네, 좀 심하긴 했어요. 어느 정도로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군대에서 판단하는 그 기준이 아마 예. 신경을 50%인가 이상 눌리면 이제 전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엄청 아프셨겠네요. 네, 좀 아팠어요. 그럼 이게 당연히 이제 전역 기준이 이제 충당이 되셔서 하신 거죠? 네네. 아유, 이게 어떻게 보면 잘 됐다고 해야 될지, 이게 잘 못 아, 됐다고 해야 그쵸. 될지. 근데 저는 뭐 잘 됐다고 생각해요. 일찍 나와서 그냥 그럼 한 달 만에 그냥 군대 갔다 나오신 거예요? 한 세 달 정도 이제 예. 있다가 이제 나온 지 딱 한 달 좀 넘었거든요. 7월에 갔으니까 아마 예. 세 달 넘게 있다가 이제 11월 정도에 딱 나왔어요. 그럼 훈련소 가셨다가 네. 자대에서 전역을 하신 네네. 거네요? 네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리고 또 1 위를 하고 계시잖아요 또. 네 네. 디스크가 이렇게 아프신데 거래가 가능하신가요? 뭐 이제 나와 가지고 이제 수술은 아니고 이제 시술 받아 가지고 예. 이제 뭐 그런 재활 같은 운동도 하고 뭐 지금은 막 이렇게 옛날처럼 막 하루 종일 막 오래 앉아 있지는 않고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그러면서 막 스트레칭하고 그런 식으로 해 아. 가지고 아휴, 그래도 움직이시는 데 문제 없으시죠? 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저도 저녁이 아무나 시켜주는 거 아닌데 막 그 정도로 심하고 제가 느끼기는 거상 그렇게 심하진 않아서 그래도 뭐 괜찮게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자택에서 이제 쉬시면서 거래하시는 거예요? 보니까는 예. 대회 나오는데 또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번 연도 마지막. 근데 제가 딱 나올 때 시작이었는데 그게 전역이 아니라 휴가 상태였어가지고 이게 군인 신분으로는 아마 문제될 수가 있다고 해가지고 예. 그래서 딱 저번 주에 전역증이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한 일주일 한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일 주일 만에 510% 까지 올라오신 거죠? 네네. 아니, 갑자기 나타나시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끼리 '이거 매매하는 게 캐리님인데?' 이러고 있었어요. 왜냐면 캐리님 매매가 이렇게 네. 흔한 매매가 아니에요, 사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 캐리님 군대 잘 있겠죠?' 우리끼리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필명을 상패도둑으로 바꾸셔서 지금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갑자기 필명을 왜 바꾸셨어요? 일단 그래도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모르니깐 이제 군대가 있을 사람이 아까 혹시라도 좀 오해할까 예 봐. 그런 것도 있고 예. 조금 이제 저도 그게 신경 쓰여 가지고 그게 뭐 지금은 근데 정당한 절차를 밟으셔서 하시는 거니까. 네네. 아니, 뭐 디스크가 그렇게 터졌는데 어떻게 군복무를 해요, 사실. 근데 뭐 이제 '디스크 터졌는데 왜 이거 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쵸. 좀 약간 개인적으로는 조금 눈치가 보이실 수 있으셨겠어요. 아니 뭐 신경은 안 쓰는데 근데 그 가족이 한번 나가 보라고 추천해 가지고 상패도둑이라고 지으신 이유는 이제 그냥 한 번에 올라가서 '내가 탁 캐치하겠다.' 이런 의미로 예. 만드신 거예요? 네. 지금 그걸 하고 계시네요, 그럼 실제로. 그쵸. 할 확신을 가지고 했으니까 아 앞에. 그럼 일 주일 만에 510% 까지 올라오신 거죠? 네. 그러면 인제 앞에 우리 음성 인터뷰 했었잖아요. 네네. 매매 스타일은 전혀 안 바뀌셨어요? 네 거의 안 바뀌었는데 뭐라 해야 되지? 저는 안 바뀌었는데 시장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매매하니까. 좀 어떻게 바뀌었나요? 제가 그 전에 인터뷰할 때 막 VI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맞아요. VI가 요새 들어갈 것들도 다 뭔가 이런 약간 스캘핑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그죠. 진짜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트레이더들이 많아진 이유는 사실 시장이 많이 못 가기 때문에 많아진 것 같아요. 제 음. 생각이에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일단. 저도 다시 돌아와서 좋아요. 되게 걱정하셨잖아요. '내가 음. 전역하고 나서 이 매매가 계속 가능할까?' 네. 걱정하셨는데 한 달 만에 다시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이제. 그러니까요. 이제 계속 체감하면서 따라가실 수 있겠네요. 네. 좀 어떠세요? 좀 소감? 지금 1위 하고 있는 소감? 소감? 네, 뭐라 말씀드려야 되지? 감흥이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사실 워낙 그냥 개인 스타일로 이제 매매를 하시다 보니까 네. 크게 감흥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백리그에서는 뭐 1800%, 2000% 이렇게 내셨잖아요. 네. 월드컵 베이비로 한번 우승을 하셨었고 네. 그리고 지난 이제 2차 대회는 캐리로 네. 이제 저번에 1800% 찍으셨고. 저번에 저희 엄마가 같은 날에 같은 종목을 해 가지고 종목 겹쳤구나. 예, 그래서 네. 아마 탈락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거 그러니까 네. 같은 종목을 거래하게 되면 네. 탈락 사유가 돼요. 네. 그래 네, 가지고 불건전 거래로. 아쉬우셨겠네요. 그럼 이제 원래는 어머니가 그럼 종목만 겹쳐서 안 했으면 군대 간 상태에서 1위 수상을 받을 수 있으셨잖아요. 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아니 뭐 이번에 대회 신청하기 전에 봤는데 500 리그에 약간 네. 보니까 상위권 분들이 스캘핑 하시는 분들이 다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스타일들이 조금 다양해지긴 했어요. 예, 진짜 신기해 가지고 그 혹시 그래도 저번 인터뷰 보셨어요? 조회수? 어떤 거요? 저번 인터뷰 음성 인터뷰 했던 거 저요? 조회수 보셨어요? 예. 네, 봤어요. 15만 명이나 예. 보셨어요. 진짜 많이 봤더라고요. 예. 얼마나 트레이딩이 스페셜한지는 아시겠죠? 네. 근데 또 올라오셨어요. 네, 사실 이번에는 저인지 아직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직. 제가 이제 밝히게 되겠죠. 네. 괜찮으시죠? 네, 저는 뭐 괜찮아요. 네. 월드컵 베이비로 1위를 한번 실제로 수상을 하셨고 네. 캐리로 원래 1등을 하셨어야 됐지만 뭐 이건 당연히 이제 대회니까 네네. 공정해야죠. 어머니께서 거래를 하셔서 아쉽게 이제 1등을 못 하셨지만 수익률은 1800%가 넘으셨었고 네. 이번에는 500 리그로 오셨어요. 네. 500 리그에서 500%가 넘으셨거든요. 네네. 어머님도 스캘퍼세요? 아니요, 어머니는 그냥 이제 좋아 보이는 거 넣으시고 그런 그런 그냥 스타일이에요. 이제 아무거나 네. 그냥 막 사세요. 소소한 소소한 재테크용으로 하시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캐리님이라고 부르는 게 나으세요? 아니면 네, 그렇게 해 그냥 주시면 될 것 캐리로 같아요. 네. 캐리라는 닉네임으로 부를까요? 앞으로는 그렇게 나갈 거라서 어차피 계속 알겠습니다. 이번만 예외로 한 거라. 사실 나이도 젊으시잖아요. 네. 이제 22 살이신가요? 네, 내년에 이제 22살 돼요. 지금 21살이고. 아니 이건 사실 천재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 사실 제가.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하죠. 제가 감히 어디서 이렇게 천재 트레이더랑 제가 통화를 해 보겠어요. 사실 제가 네. 감사드리죠. 어. 저는 사실 군대를 안 간 게 전 사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음. 예, 절대 뭐 제가 수수료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네. 이런 국보급 트레이더가 사실 군대를 간다는 게 전 솔직히 아깝거든요. 음. 개인적으로는 뭐 다른 이견이 있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근데 뭐 디스크 때문에 나오신 건데 사실 뭐 저도 뭐 집을 가라고 해서 간 거니까 뭐 제가 어떻게 뭐 그쵸.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뭐. 부디 건강은 꼭 챙기시고 너무 무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럼 조금 좀 여쭤볼게요. 네네. 뭘 또 여쭤봐야 될지 제가 참 그렇게 그래서 뭐 말씀드릴 게 저도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사실 거래를 어떻게 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네. 지금도 노트북으로 하고 계시죠? 아니요, 지금은 이제 맨 처음 대회 때만 노트북으로 했고 데스크탑 이제 짜셨나요, 새로? 그때 이제 캐리로 나갈 때부터는 이제 컴퓨터로 했죠. 트레이딩 네. 환경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컴퓨터 모니터도 여전히 한 대 쓰시나요? 네. 한 대 쓰고 있어요. 인치는요? 인치가 아마 28인치일 거예요, 아마. 28인치요. 71cm네요. 그렇게 길어요? 예, 꽤 큰데요? 아. 아니, 안 그래도 잘하시는데 모니터까지 큰 거 쓰시면 너무 이거 천재가 장비빨 세우면 절대 못 이긴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 모니터, 네, 그래도 큰 71cm. 게 좋은 것 같아 가지고. 그죠? 더 잘 보이시죠? 네. 또 안 그래도 허리도 아프신데 화면이라도 커야죠, 사실. 이렇게 앉아서 편하게 보셔야 되니까. 네. 그러면 HTS 세팅은 좀 바뀌셨어요? 아니면 기존과 그대로세요? 저는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냥 주식 종합창 가장 크게 해 놓고 검색식이랑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두 개만 보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때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딱히 특별한 거 없으셨고 1% 이상 정도 되는 종목들만 쭉 띄워 놓게 해 놓으셨었잖아요. 네네. 거의 그거만 네.
쓰고 있어요. 지금도 그대로 쓰시네요. 네. 그럼 돌파 매매도 그대로 하고 계시고요. 네, 돌파 위주로 하고 있어요. 분봉은 1분봉 그대로 보고 계시고요. 네. 달라진 게 없네요. 네.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제 신용미수는 네. 풀로. 네. 아, 근데 요새는 그렇게 금액을 크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또. 그래요? 네. 약간 좀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셨었잖아요. 네.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이제 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있는데 또 대회 중에 제일 큰 금액으로 하면 괜히 불공정 거래 이런 거 걸릴 것 같아가지고 좀 그쵸. 조심하고 있긴 한데. 그쵸. 저희가 대회가 윤리적인 측면을 많이 보다 네. 보니까 꼭 막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더라도 행위 자체가 조금 너무 과한데라고 하면 이제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어서 네. 결국은 돈보다 우승을 하고 싶으신 거네요. 그쵸. 근데 할지 모르겠어요. 또 탈락할 것 같지. 아니 근데 어쨌든 올라오셨으니까요. 네. 그리고 캐리님께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시는 게 아닌 걸 제가 아니까 일단 마음 편하게 하시죠. 예. 네. 너무 호가 취소만 많이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것도 근데 살짝 그거 조심하려고 해서 괜히 막 기장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하면서. 음, 막 취소 빨리 해야 되는데 일부러 그냥 체결시키기도 하고 막 빨리 팔아야 되는데 괜히 네. 놓치기도 하고 살짝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요새 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좀 많이 내셨어요? 요새 제가 원래 항상 잘 보는 종목이 상한가 친 종목들 이제 다음날에 많이 매매를 하거든요. 이제 상한가를 가고 다음날에 매매를 하는 거죠. 다음 날. 상가는 요새 상가 종목도 잘 안 나와가지고 사고 네. 싶은데 종목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상한가가 간 다음 날 또 네. 변동성이 있을 때 네, 그때 조금 눌렸을 때 이제 들어가시는 거네요. 뭐 아침에 못 가고 오후에 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전날 상한가를 친 네. 종목들이 그런 네. 자리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네. 조금 스타일 변화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약간 좀 이제 확실한 종목만 하려고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말도 안 되는 종목들을 건드리긴 해가지고 저 원래 캐리님께서는 네, 재료도 안 보셨어요, 사실. 그쵸. 거래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 그건 무조건 이제 그냥 들어가고 보니 그게 재료가 있던 그런 상황이죠. 그쵸. 사실 재료가 있기 때문에 오르는 거라서 네, 사실 재료는 이제 패스하신 거였죠. 네. 아니 그러면은 이제 조금은 그래도 좀 리스크 관리를 한다는 점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엔 100만 원으로 하셨었고 지금은 500 리그니까 그런 거긴 한 것 같은데 네. 100 리그 할 때보다 500 리그가 좀 더 조심스러우신가 봐요. 네, 아무래도 이게 100리그는 이제 변동폭이 워낙 크니까는 그런데 이제 500리그는 이게 수익률을 이제 올리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쵸. 이제 100리그로는 막 하루에 몇백 프로씩 올리던 것도 500리그에서는 그게 힘들어가지고 네네. 좀 한 번이라도 미끄러지면 이제 1등하기 힘들 것 같아가지고 좀 조심해서 다른 때는 안 그런데 대회 때는 항상 조심해서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미친 수익률이 나세요.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 오히려. 근데 안 네. 하시면 즐기시는 모드라서 그거를 알고는 있는데 이게 또 막상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천재도 즐기는 사람은 못 이긴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천재가 즐기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 요새 차트는 좀 보세요? 차트요? 네. 차트 뭐 돌파할 때는 뭐 항상 봐야 되는 거니까 어떤 모양 돌파를 더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돌파도 좀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저는 항상 그냥 전고점 돌파 그냥 오늘 당일 전고 돌파로 기준을 당일. 잡긴 해요. 당일 정고 돌파면 2, 3일 전 고점이나 일주일 이게 분봉도 길게 볼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쭉쭉쭉 톡톡톡톡 눌러가지고 길게. 네. 그러면 당일만 보세요, 무조건? 네. 당일에 오르는 거라고 생각하니까는 뭐 굳이 전날이나 뭐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잘 안 하긴 해요. 어차피 오늘 오르는 이유도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이니까. 네. 그 손절하는 기준도 똑같으신가요? 누르자마자. 근데 요새는 제가 좀 느끼기에 살짝 바뀐 것 같아서 바로 안 가고 그냥 멈칫하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좀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이게 2차 대회 때는 안 그랬어요. 거의 돌파 나오면 바로 올라갔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요새는 조금 멈칫하다 간다. 네, 그래가지고 저도 살짝 한 번 더 버티면서 이제 보는 편이긴 해요. 원래는 바로 선절이었는데 그렇게 하니까는 계속 팔자마자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타이밍을 조금 바꾸셨네요. 네, 매도 누르는 타이밍. 네, 호흡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이 호흡 길이는 항상 체감적으로 원래 느끼시죠? 네, 천재 맞으시네요. 제가 원래 천재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엄청나게 노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천재라고 해버리면 맞아요. 트레이더분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네, 제가 감히 천재란 말을 잘 안 드리는데 노력하는 천재세요. 거기다 즐기기까지 하시고. 감사합니다. 요새 좀 뭐 이렇게 기법 같은 것 좀 이렇게 거래량 보세요, 요새? 요새 거래량 안 보죠. 재료 안 보시고 거래량 안 네, 보시고. 네,
오로지 호가의 호흡, 네. 1분봉의 호흡, 네. 3분봉은 안 보시나요? 3분봉은 잘 안 봐요. 아, 거의 아예 안 봐요, 그냥.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없어요 그냥. 아, 보조지표는 보도지표다. 저는 애초에 이평선을 그 거슬려서 지우고 해가지고 그냥 그 봉만 떠 있거든요, 화면에.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죠? 아, 진짜예요. 아, 저 실성할 것 같아요. 저 정신을 놓을 것 같습니다. 아마 캐리님 주위에서 캐리님 군대 안 네. 간 거 제일 기뻐하는 순위로 보면 부모님 다음 절 거예요. 캐리님 혹시 공부 같은 걸 좀 요새 더 하세요? 트레이딩 공부? 공부 잘 안 하죠. 그냥 역시 실전파. 약간 이제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좀 더 많이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 손이 먼저 가버리니까 이게 진짜 굳히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참 동물적 감각이라고 하는 게 맞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주위에서 좀 알아보시는 분은 없어요? 저희 뭐 군대에만 갔다 오고 밖에를 안 나가가지고 요새 친구분들은 좀 안 만나세요? 친구들도 이제 다 군대에 있어가지고 아, 그렇겠군요. 네, 그 친구분들께서도 군대를 가셨겠네요. 네. 그래서 욕만 먹고 있어요. 아, 뭐라고 욕하나요, 친구분들이? 꿀 빤다고 나와서 막 꿀 빤다고 막 아, 골프요? 이제 꿀을 빤다고 아, 꿀 빤다고요? 네, 아, 그렇죠. 보통 꿀 빤다고 하죠. 제가 그러면 조금 신법적으로 좀 풀어보고 싶어요. 네, 캐리님의 매매를. 네. 보통 거래하실 때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거래를 하시는지 좀 궁금한데, 장 전에 어떤 준비를 하시나요? 뭐 동시효과를 본다든가? 아니면 저를, 장 전에 네, 동시효과 보세요? 네. 아, 동시효과 보면서 어떤 준비를 하세요? 거의 이제 뭐 40분부터 보지는 않고 바로 한 50분 이후부터 이제 갭 뜨는 것들 위주로 찾거든요, 종목을. 갭 상승이 이제 네. 예상되는. 그리고 이제 갭 상승돼서 시작할 것들을 찾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한가 간 것들, 전날 상한가 갔던 것들은 무조건 관심 종목에 넣어놔가지고 하나 띄워놓고 몇 개 넣어놔요. 말 그대로 그냥 관심 종목 그냥 하나만 그냥 띄워놓고 이거 넣어놔야지 해서 하는 정도네요. 네네. 조금씩 바뀌시는 것 같아요. 아예 안 바뀌진 않으셨네요. 네. 이제 종목 관리도 하신다는 거고. 그럼 이제 그 종목들 이제 장 초반에 그럼 개장을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진입 준비를 하시나요? 일단은 시초가 베팅을 제가 또 하긴 하는데 기회가 갑자기 막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것 골라서 들어가거든요, 처음에는. 네네네. 왜냐면 9시 딱 시작 전에 그 예상 체결가가 막 변동이 생기니까 그게 이제 갑자기 막 바뀌어서 체결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런 것도 다 9시 딱 직전에 확인하고 주문을 넣는 것 같아요. 주문을 넣으실 때는 시장가로 들어가시나요? 아니면 가격 지정을 하시나요? 금액이 좀 많을 때는 이제 시장가로 거의 하는 것 같고 아니면 이제 네. 저 위에까지 호가를 올려가지고 거의 그러는 편이긴 해요. 그럼 장 초반에 한 얼마 정도로 진입하시나요? 그게 이제 또 이제 그 예상 체결량이 있잖아요. 그게 좀 받쳐준다 싶으면은 뭐 저도 그거에 맞춰서 금액하는 거고 예상 체결량이 너무 적으면은 이제 제가 건드리게 되는 거니까 시세를 그냥 바로 암산이 되시네요. 그죠? 하도 음. 하니까는 원래 수학을 좀 좋아하긴 했어요. 분 계산할 때도 뭐 2억이라고 하면 이제 2만 원짜리 뭐 안 주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맞아요. 그 주식 3법. 예, 주식 하시는 분들 3법이 있잖아요. 네, 암산이 빠르셨구나. 이게 분명히 트레이딩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럼 시장가로 이렇게 누르시는 경우가 더 많으신 거예요? 아니면 지정가로 이렇게 누르시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시장가는 무조건 이제 처음 9시 딱 직전에만 넣고 장중에는 시장가를 한 번도 안 써요. 원래 안 쓰셨나요? 네, 원래 안 써가지고. 그럼 호가창에서 바로 진입을 하기 위해선 네. 매도 호가 쪽을 이제 위쪽, 그러니까 바로 체결이 될 수 있는 라인 있잖아요. 정사각형 안에서 우측 상단 그쪽에서 거래를 다 하시죠? 누르실 때. 네네. 그 중에서도 딱히 누르는 자리가 있으세요? 아니면은 가격만 보고 누르시는 거예요? 많이 쌓여 있는 구간에서 보통 두세 호가 위 그 정도로 가격으로 잡는 것 같아요. 많이 쌓여 있는 호가 위에 두세 호가. 네, 제가 그 물량을 먹어야 되니까 그냥 점핑해 버리는 거네요, 글로. 네. 음. 그 아래 많이 쌓여 있는 거를 제가 손이 더 남들보다 빠르니까 그거를 먼저 체결을 시키는 거죠. 그걸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네. 만약에 조금 늦었을 경우에는 이제 그 진짜 제가 주문 넣은 가격 조금 위에 그 가격까지 체결이 되는 거고 체결이 안 되는 경우를 방지해서 이제 아, 위로 효과를 올려서 체결을 시키는 거죠. 아,
그럼 거기를 그냥 캐리님께서 그냥 뚫어버리는 거네요. 네. 그 뚫으려면 네. 얼마다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네. 그럼 만약에 캐리님이 잡아먹을 수 없는 정도의 금액이라면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원래 할 때 약간 그 직감적으로 약간 이때다 싶어서 먼저 이제 매수를 누르는 경우도 많은데, 예. 많이 쌓였을 때는 이제 다른 누군가가 이제 먼저 살 경우에 그때 보고 사요. 아, 내가 못 뚫을 거라면 누군가 뚫는 걸 보고 산다. 네. 왜냐면 그래도 물량이 매도벽이 많으니까 늦어도 체결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 조금 늦는다는 게 혹시 진짜 찰나의 순간이죠? 네. 1초도 안 되죠? 네. 체결창 보면은 다 같은 시간으로 잡혀요. 상상도 할 수 없네요. 이거는 속도 싸움이니까. 그죠. 1초 안에 눌러야죠.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잡아먹고 네. 이제 막 오르잖아요. 아니면 안 오르거나 네. 요새는 또 이제 약간 한 템포 쉬어서 올라간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막 올라가다가 호가 모양을 보고 파세요? 아니면은 또 새로운 큰 물량이 걸릴 때 파세요? 근데 요새 고가의 매물이 걸리면서 큰 매물이 나오는 경우에 거의 100% 팔거든요, 제가. 쭈루룩 올라가다가 갑자기 턱 걸리는 느낌이 들잖아요. 호가창 네. 보면 네. 누가 잡은 것처럼. 네. 그러면서 큰 물량이 틱 하고 들어올 때 바로 파시는 거죠. 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막혔을 때도 이제 약간 쉬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좀 많아져 가지고, 막힌다고 또 요새는 바로 팔진 않고 막혔는데 이제 매도가 또 나온다 그러면 이제 저도 그때 같이 파는 거죠. 매수도 한 템포 호흡이 생겼기 때문에 매도도 한 템포 호흡이 생긴 거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건 느낌적이신 거죠. 네. 뭐 이게 그렇게 느꼈을 뿐이지 뭐 그게 맞는 게 아니라서. 그렇죠. 네. 이게 약간 시청자분들도 오해하실 수 있는 게 네. 이게 마치 정답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캐리님의 그냥 감도 분명히 네. 있는 그냥 거니까. 주관적인 그냥 제가 느낀 거를 말씀드리는 거라. 그래서 제가 동물적 감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사실 이게 보통 사람들은 못 느낄 수도 있고 네. 느끼지만 이걸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서 네. 요즘도 큰 손 들어오면 좀 특정 주체가 느껴지세요? 근데 그게 특정 주체라는 게 꼭 그게 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이런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모여서 이제 급등이 나온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 가지고. 아니, 왜냐면 이게 제가 먼저 사고 그다음에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 아, 타이밍이. 캐리님이 사는 거 보고 이게 캐리라고는 알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이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또 저 같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그거를 산 거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먼저 사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누군진 모르지만 분명히 스타트 끊는 사람은 있다. 네. 요샌 그게 캐리님인 경우가 많나 보네요. 그럴 때도 있긴 있죠. 이게 뭐 운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거 뭐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그래도 1억은 안 넘기는 것 같아요. 되게 한. 작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1억은 안 넘기신다는 게 참 정말 22살의 어떤 이 아, 바이브가 아닌데 그쵸. 정말 아예 그냥 다른 세계에 계시네요. 네. 그럼 한 8, 9천 정도 잡으시네요? 네, 오늘은 근데 이게 대회라 이제 금액을 줄였다 보니까는 뭐 풀리스 써도 뭐 억이 넘고 그러진 않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래도 원래 항상 5천만 원 정도로 웬만한 종목들에서는 했었어가지고, 5천만 원 정도. 아침에는 이제 좀 크게 막 5천 이상으로 하다가 이제 오후 정도 되면 좀 줄여가지고 가는 편인 것 같아요. 보통 트레이더 분들이 체결량 나오는 창에 네. 설정을 보통 얼마로 하는지 아시나요? 다른 분들이요? 예. 다른 분들 잘 모르겠어요. 보통 이게 네. 제가 뭐 이것도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네. 봤던 경험상 트레이더 분들이 한 보통 5천만 원 정도가 기준이세요. 아, 5천만 원 이상이 들어온 걸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또 5천만 원 이상으로 잘 안 하는 게, 제가 사면 그게 또 찍혀버리니까는 좀 그게 양이 보이니까 예. 좀 그렇더라고요. 그럼 한 4,800만 원 이렇게 하기도 해야겠네요. 네. 만주님도 5천만 원으로 보세요. 기준을 뭐 제가 어떻게 잡았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왜 5천만 원을 했는지. 저도 아마 네. 어디서 보고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호가창 금액 설정하실 때 전체 자금의 그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하세요? 아니면 그냥 진짜 그 순수 금액으로 계산하세요? 일단은 그 수량 자동 계산은 최대로 해놓고, 그리고 이제 주문 금액에 빠른 주문 수량 버튼이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제 제가 사고 싶은 금액만큼을 딱 클릭하면 이제 알아서 계산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지금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 누르면 그렇게 알아서 계산이 금액으로 돼요. 해놓으셨네요. 네.
여전히 화끈하시네요. 이제 뭐 호가에서 좀 호가가 얇거나 뭐 확실하지 않은 뭐 이러면 이제 작게 뭐 2천, 3천 이렇게 눌러서 하고 아침에 활발할 때는 이제 거의 뭐 풀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5천만 원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물량을 네. 넣어서 뚫기 전에 이건 뚫리겠다, 안 뚫리겠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것도 감일까요? 근데 그것도 이제 사고 나서의 상황을 봐야 알 수 있는 거라 그쵸. 사기 전에는 안 보이시죠. 네, 어쨌든 정고점 돌파를 시도할 것 같을 때 들어가서 느끼면서 가는 거지 이걸 이게 딱 뭐다라고 얘기는 좀 하기 애매하신가 보네요. 네, 맞아요. 좀 혹시 좀 징후들 같은 게 있을까요? 아, 호가처럼. 예. 올라가려는 신호요? 예. 제가 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제 VI 직전에 양봉 나올 때, 그때가 좀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아, VI 직전에 네, 네, VI에 도달하기 위한 움직임. 네, 하긴 그 VI까진 가잖아요, 보통. 네, 그 움직임을 제일 좋아하시는 거죠? 네. 혹시 좋아하시는 캔들 패턴도 있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돌파하러 가는 길목에 있는 패턴들이 있잖아요. 아, 그 양봉 나오기 전까지 흐름이요? 예, 그 흐름이 뭐 예를 들어서 바닥 아, 청전형으로 쭉 둥글게 이렇게 말고 올라간다던가 아, 아니면 막 지그재그로 막 저점을 막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올라간다거나 뭐 이렇게 다양한 패턴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쵸. 제가 감히 캐리님께 패턴을 여쭤봤습니다. 이게 제가 안 본다는 말을 하실 걸 또 제가 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아, 대단하시네요, 진짜. 아, 정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구 대상이세요. 아니, 진짜 제가 봤을 때 한 진짜 수십만 명 중에 한 분 태어나실까 말까 한 진짜 트레이더시죠. 어떻게 대회 1등 하실 건가요? 1등 해야죠. 이 우승의 짜릿함이 있으시죠? 네, 상패가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아니, 그래 있으시잖아요, 이미. 그래서 약간 모으는 게 이제 꿈이라. 상패를 모으시는 게요? 네, 그 똑같이 상패를 이렇게 여러 개 지금 그러면 100리그는 있으시고 네, 500리그는 없으시죠, 아직 상패. 네, 없어요. 500리그 1등 하시면 3000리그로 넘어가실 건가요? 근데 삼천리그는 그게 기준이 너무 빡세서 막 풀미수로 들어가기가 그러니까 상은 못 할 것 같아요. 상패는 못 할 것 같아요. 상패는 조금은 아직 네. 무리수가 있어요. 좀 트레이딩 스타일을 좀 바꿔야지 좀 가능할 것 같다고 스스로 느끼세요? 스캘핑으로는 삼천리그에서 1등 하기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럼 1억 리그도 당연하겠네요. 네, 1억 리그는 뭐 더 힘들죠. 상패를 모으시는 게 또 네. 하나의 취미가 되셨군요. 그래서 삼천리그 그 이상은 나갈 생각은 아예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쟁쟁한 경쟁자분들이 있어요. 네, 2차 대회 때 500리그에서 2위 하셨던 바른다르님이 지금 또 5위까지 올라오셨고 네, 케빈님, 텔레개미군단님, 청사진님 이렇게 있거든요. 네. 혹시 이분들 매매 내역이나 좀 이렇게 좀 유심히 보셨나요? 네, 봤어요. 어떠신가요? 신기하던데요, 그냥. 스타일이 달라서. 네. 바른다르님은 실용미술을 아예 안 쓰시는 트레이더세요. 증거금 100%로 하시는 그런 분이신가요? 네. 그리고 청사진님이나 뭐 텔레개미 군단님, 케빈님은 아직 연락은 못 해봤는데 각자의 스타일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 그니까 전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 제가 보는 그걸로는. 오히려 아마 이분들은 캐리님 보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보고. 캐리님도 신기해하는 게 있으시네요. 네, 저희가 매매 복귀 콘텐츠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차트에 매수 매도를 찍어가면서 이제 어떻게 거래하셨는지 복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조금만 더 매매 관련해서 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러면 패턴 안 보시고 일봉 안 보시죠? 일봉을 이제 제가 언제 보냐면요. 예. 그 전날이나 전전날에 급등한 적이 있을 때도 주로 이제 그거 공략하거든요. 급등을 했는지 안 했는지만 확인을 하시기 위해서. 네, 이게 잠잠하다가 뭐 전날이나 전전날에 갑자기 막 거래량 터지면서 급등을 했는데 다시 제자리로 안 오고 다시 올라가려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다시 한 번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목으로 말씀드려도 돼요? 예. KCC 건설 이런 거거든요. 잠시만요. KCC 건설이요? 네. 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봉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5일 날에 급등을 한번 하고 다시 내려왔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 날에 이제 다시 또 올라오는 그림이 생기면 이제 일봉도 같이 보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힘이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을 네네. 하시는 걸까요? 저런 경우 이제 한 번 더 급등을 하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한 번 더 급등을 하는 경우. 그럼 KCC 건설도 거래하셨나요? 네. 수익이 나셨죠? KCC 건설에서 근데 수익은 못 낸 것 같아요. 그냥 바로 빠져나오셨나 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캐리소프트 이런 것도 되게 하기 좋거든요. 또 하필 이름이 캐리소프트네요. 네.
아, 이것도 네, 얘도 5일 날에 급등하고 내려갔는데 다시 그 다음 날에 또 올리는 그런 그림이어서 이틀이나 급등이 네, 나왔다는 건 센 네, 거다. 네. 그렇다면 내가 분명히 먹을 자리가 있을 거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일봉을 보긴 해요. 다른 건 안 보시네요. 그럼 일봉에서도 추세를 보신다거나 거래량을 보신다거나 네, 그러진 않아요. 일봉상의 전고점 돌파나 이런 건 좀 의미 있게 안 보시나요? 근데 일봉상 전고점이라는 게 기준이라는 게 잡기가 애매해서 그 전고점이라는 기준이 당일은 그냥 딱 아침 9시부터 기준으로 보면 되는데 일봉은 이제 그게 정해진 게 없으니까 아, 뭐 몇 년 전이 될 수도 있고 네, 일주일 전이 될 수도 있고 네, 워낙 기준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요. 네. 저는 만약에 본다고 치면은 가장 빠른 시일 내가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뭐 음, 며칠 전이라던가 그러면 이제 좀 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 보통 이제 스윙 트레이더나 네, 스캘퍼 분들이라도 길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되게 지금까지 정고점 영역들을 보면서 되게 의미 있게 뚫을 수 있을 것 같은. 근데 캐리님은 안 보시는 거죠. 네, 만약에 보더라도 근시일이네, 네, 며칠, 혹은 길어도 일주일, 이주일이네요. 네네. 거의 안 본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 일봉상은 네, 거의 신경을 안 써가지고 일본 거래량도 안 보시죠? 네, 일봉도 이평선은 빼놓으셨나요? 네. 정말 미스테리합니다. 그냥 보기가 너무 불편해서 정말 순수한 움직임만 보시는 거예요. 네, 그 움직임 자체 그냥 하늘에 새가 나네 하면은 그냥 새가 날고 있구나. 새가 날고 있네. 이 정도만 보시는 거죠. 네. 혹시 좀 배우고 싶은 영역이 따로 있으신가요? 배우고 싶은 거요? 뭐 좀 스윙도 아무래도 배워보고 네, 싶으시다거나 네. 가치 투자 같은 것도 좀 배워보고 싶고 이러진 않으세요? 스윙 같은 거는 좀 해보고 싶긴 해요. 안 하신 이유는 어떤 걸까요? 못해서요. 아, 이게 안 네. 맞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반대로 바닥을 잡는다는 거에 있어서 감도 있으실지 궁금하거든요. 가끔 이제 낙주도 잡긴 해요. 낙주를 잡으세요. 근데 이것도 막 그 일분봉에서 그냥 호가당해서의 낙주라 차트상으로는 딱히 의미가 없어가지고 이게 낙주의 기준이 뭘까요? 하한가? 이제 아니요 이제 그 분봉상에서 이제 결국엔 상승을 하면 이제 하락도 나올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기술적인 반등 구간들이 나오죠. 하락하는 와중에도. 더군다나 급등하는 와중에서 급락할 확률도 당연히 높으니까 그 급락할 때도 가끔 이제 제가 잡기도 하거든요. 그 구간을 어떻게 잡아내죠? 그것도 이제 매수할 때랑 똑같아요. 매수를 할 때는 쌓여있는 부분을 먹을 때 그거를 같이 올리잖아요. 예. 근데 이제 낙주를 반대로 뚫릴 것 같은 자리 밑에다가 걸어두는 거죠. 그 매수를. 그러면 거기를 이제 못 뚫고 내려가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걸 노리시는 거네요? 근데 이제 호가가 10개니까 그 아래까지는 그래도 보이거든요. 어느 정도 쌓여 있는지. 그렇죠. 10개까지는 보이니까요. 그리고 이게 약간 용수철처럼 급락을 하다가 딱 거기도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막히는 구간이 있어요. 내려가면서도. 그럼 이제 다시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조금 많거든요. 급등 급락할 때는. 이 매수 물량의 힘을 보시는 거네요. 네. 이거는 지지지, 이건 네. 지지야 네. 라고 판단이 바로 서시는 거예요. 보자마자. 이제 멈칫하면 그때 사는 거죠. 이게 반대로. 아예 반대네요. 네. 와, 저 충격 먹었어요. 이걸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고 거래를 하시는 분이 계셨네요. 이게 책에서 보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보고 아신 거예요? 이것도 보고 한 거죠. 책 같은 거 안 보시나요? 거래? 네. 이걸 그냥 경험적으로 체득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이럴 수가. 근데 그렇게 네. 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왜냐면, 캐리님 말고도 네, 제가 체결을 하려고 하면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 다른 누군가가 갑자기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그걸 순식간에요. 네, 걸려있는 물량 외에 갑자기 이걸 탁 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네요. 네. 그 그, 내려간 와중에서도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혹시 분들이 아니라 그 주식의 세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리하려고 사는 걸 캐리님이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그럴 경우에가 금액대가 막 크게 들어오진 않아가지고. 이게 왜냐면은 네. 급락을 하면 호가들이 비어요. 매도 호가가. 그래가지고 매도 호가는 비어 있는데 이제 큰 물량을 가져갈 수는 없어가지고. 밑에서 사버리는 거네요. 네, 그게 아마 세력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이 흐름을 아는 다른 매매하시는 분 아닐까요? 낙주를 한다. 어떻게 보면 스윙 트레이딩 관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돌파 매매 그냥 딱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정반대로만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얘도 뭐 진짜 순식간에 잡고 파는 거라 막 급등 세게 나오고 이제 급락할 때 막 쓰는 거라 얘도 이제 되게 위험하거든요, 이것도. 정반대. 알겠습니다. 이건 직접 만나 뵙고 듣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리님께서는 그냥 정반대요라고 쉽게 얘기해 주시지만 저같이 네. 일반인의 경우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약간 이런 아, 생각이 앞서거든요. 네. 와,
그럼 낙주도 요새는 하시는데 비중은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매도 호가가 비어버리니까 많이 물량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되게 적게 해요, 이건 금액을. 아, 오히려 이건 좀 리스크가 훨씬 더 크죠. 네, 크기도 하고 애초에 많이 살 수 없는 구조라 이거는. 아, 그렇죠. 물량을 많이 살 수는 없다. 가져갈 수 있는 물량이 없기 때문인가요? 네네. 아, 그래서 비중 조절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매매네요. 네네. 요새도 호가 플레이 연습하시나요? 아니요, 요새는 안 봐요. 아, 그냥 실제 거래로 더 연습하시는 게 네. 훨씬 더 효과적이니까. 좋아하는 트레이더는 없으시죠? 네, 아, 누굴 보지를 않아가지고. 좀 투자 명언 같은 게 있으실까요? 명언이요? 좋아하는 명언? 생각 안 해봤는데. 철학. 아, 철학이요? 그러면 캐리님의 네. 평소 이제 마인드셋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음, 아니,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 뭐, 제가 느끼는 건 그냥 재미죠, 재미. 재미. 네. 질리진 않으세요? 절대 질리진 않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어떤 부분에서 가장 짜릿함을 느끼세요? 급등할 때가 가장 좋긴 네. 한데, 그 급등할 때도 제가 남들보다 제일 빨리 눌렀을 때가 이제 가장 좋죠. 아, 먼저 나올 때, 난 먼저 간다! 하고 딱 싹 챙기시고 딱 나갈 때. 근데 매도도 그렇고, 이제 매수할 때도 이제 큰 물량들 이제 뭐 여러 계좌에서 들어온다 치면 이제 제 물량이 가장 먼저 체결이 된다거나, 아, 이제 남들 눈치 싸움에서 이겼을 때 그게 재밌더라고요. 진짜 게임 하시는 거네요. 네. FPS 게임도 잘하시죠? FPS는 좀 못하고, 어떤 게임 좋아하세요? 저 롤 되게 좋아했어요. 롤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롤은 티어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저 다이아였어요. 다이아 1까지 했었어요. 잘하시네요. 네, 못하진 않았어요. 이 수싸움이나 어떤 이런 이 애초부터 이 감이 그냥 있으신 거예요. 아마 롤 프로게이머를 했어도 잘하셨을 거예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잘하니까 재밌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아, 게임은 또 잘하시는구나. 애초부터. 좀 스스로 재능이나 이런 걸 스스로 느끼세요? 아니면 뭐 나 잘하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느끼세요? 그러니까 잘하는 건 솔직히 저도 이제 그래도 대회 우승 경험이 있으니까 뭐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건 아닌데 약간 마인드가 좀 별로인 것 같긴 해요. 아, 마인드가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어떨 때 손실이 제일 많이 나는지 사실 궁금해요. 음, 그러니까 캐리님이 스스로 난 이럴 때 실수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아, 내가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손실이 나. 네, 라고 맞아요.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마음적인 상태도 중요하고 어떤 스킬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실수가 나거나 어떤 사례들이 좀 음, 궁금하거든요. 이제 가장 항상 크게 잃는 때가 제가 뭐 이제 하루에 이제 얼마를 목표로 하겠다 그게 있으면은 살짝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충족을 하겠다고 해서 욕심부려서 하다가 이제 잃는 경우에는 이제 멘탈이 나가가지고 수익률 기준일까요? 수익금 기준일까요? 금으로 잡긴 해요. 뭐 아, 미술을 금으로요. 쓰다 보니까 네. 아, 뭐 예를 들어 오늘 1,000만 원 벌고 싶었는데 뭐 한 6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사실 이것도 큰 돈이잖아요. 네네. 그죠. 근데 이제 그럼 1,000만 원 생각했던 것 때문에 무리하게 매매를 하게 되시는 거네요. 네. 아, 이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려서 손실이 나는 상황들. 이성보다는 좀 더 이게 뇌동매매에 스스로 빠지게 되는 네. 그런 건가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되다가 이제 마이너스로 또 돌아서거든요. 그러면 아, 그렇게 그렇죠. 팔다 그러면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진짜 그냥 읽는 거 알면서도 그냥 계속해. 일 생각 안 하고. 아, 그럼 이게 공쳤으니까 더 막 네. 나가시는 거네요. 네. 어떤 이런 감정 조절하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혹시 이제 캐리님만의? 대회를 나가면 돼요. 대회만 나가면은 항상 네. 조심스럽게 하게 돼요. 진짜 게임이신 거예요. 프로게이머들도 연습할 때는 지든 이기든 상관없이 막 하잖아요. 연습을 하기 위해서. 맞아요. 근데 대회에 나가면 엄청난 집중력으로 게임 한 판에 모든 걸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캐리님도 그런 거예요,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 맞을까요? 뭐 맞는 것 같아요. 대회를 해서 이성을 차리시는. 더 무섭네요. 이렇게 하면 거의 이길 수 없는 영역으로 가시겠다는 건데. 이렇게 해야만 이제 유지가 좀 되더라고요. 마이너스 안 나고. 스스로 제어 장치가 필요해서. 네. 몇 개까지 모으시는 게 목표신가요? 상패. 상패요? 그래도 나갈 때마다 얻으면 좋지 않을까요? 계속 나갈 생각이어가지고. 아, 그러시군요. 상패를 정말 많이 깔아놓는 걸 저도 한번 보고 싶거든요. 맞아요. 제가 못하니까 와, 이게 가능하구나 약간 이런 이게 구경해보고 싶어요. 만약에 미수 안 쓰시는 분한테 1위 뺏기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면 진짜 좀 화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한테 화날 것 같아요. 아, 다른 사람은 미수도 안 쓰고 이렇게 1등 하는데 난 뭐냐? 네. 미수가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진짜 수익률을 나타내려면 이제 미수를 안 쓰고 하는 게 그게 수익률은 어떻게 보면 그게 맞으니까. 캐리님은 미수는 안 써볼 생각은 없으세요?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뭐 좀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은 없으세요? 상패만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패요. 네. 진짜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아니, 다 가지셨는데 이 상패가 그렇게 네. 중요하실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사실. 그래도 딱 남는 게 있잖아요, 상패가. 캐리님한텐 이게 롤드컵이네요. 네. 제가 감히 어떻게 이해를 할 수는 없겠지만 알겠습니다. 혹시 뒤에 네. 계신 2, 3, 4, 5위 트레이더 분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거 이제 또 1등 자리에 있어가지고 괜히 말씀드리기가 더 그런데요. 필명도 상패 도둑으로 다시 바꾸신 김에 뭐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이거 뭐라 말씀드리지?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이거 어차피 편집도 할 거라서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2, 3, 4, 5등 분들 말고 그냥 이제 전체 분들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예. 저 정도 이제 비슷한 막 이제 수익률 막 1, 2등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대로 된 이제 네. 진검승부를 좀 할 수 네. 있는. 이번 대회에서도 막 1000% 넘고 그런 분들은 없더라고요. 아, 500리그에서. 그렇죠. 쉽지 않아요. 어떤 스킬핑으로 경합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약간 혼자 하는 기분이어가지고. 같이 게임을 할 사람이 필요하네요. 네. 그러면 약간 저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만약에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토너먼트 대회 같은 걸 해도 참가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토너먼트 대회요? 네, 좋을 것 같은데요, 되게. 그러신가요? 근데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기간이. 아니면 뭐 이런 거죠. 캐리를 이겨라. 아, 근데 제가 뭐라고 그럼. 거의 레이드로 치면은 스킬핑 레이드로 치면 진짜 거의 공략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레이드라고 음,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도 하신다면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한번 어떻게든 한번 기획을 해봐서 네. 한번 모시는 걸로. 캐리님과의 대결. 일단 지도라도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계시지 않을까? 대회만 안 나올 뿐이지 되게 잘하시는 분들 엄청 많을 것 같아가지고. 특정 누구라고는 사실 저희도 알 수 없어서 그냥 대회도 안 나오시고 말도 안 되게 거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분들은 사실 대회는 관심 없으시고 그냥 본인 매매 좋아하시는 맞아요.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세상에는 항상 새로운 강자는 있는 거니까요. 신기록이 깨지듯이. 네. 알겠습니다, 캐리님. 네. 이번에 우승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이렇게 나오셔서 다시 네. 활발하게 거래하신다니까 제가 다 기분이 너무 좋네요. 아, 이게 좋아하시는 일이잖아요. 직업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네. 사실 누가 캐리님한테 이걸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어요. 감히. 캐리님보다 잘하시는 분이 얘기하면 캐리님이 그래도 듣긴 하시겠네요. 그쵸. 알겠습니다, 캐리님. 바쁘신데 시간 잡아먹게 해서 아유, 죄송합니다. 굉장히 재밌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건강 챙기시고요.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남은 기간 정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